일본 영어 머스터드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영어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정말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해가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진짜 영어죠. 근데 단순한 표현이나 암기로서는 일반적 생활 영어에서 많이 하지만 그런 걸로는 절대 영어를 진짜 영어를 맛볼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읽고 듣는 영어는 해야 하는 영어일 수도 있겠죠. 단순한 표현이나 문장 암기로는 절대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활 영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전 모르겠어요. 생활 영어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문학과생들이 영어를 가르친다는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고요? 영문학이니까 영어와 관련돼 있지 않느냐? 관련돼 있죠. 그러나 이것은 인문학이에요. 문학이니까. 영어는 자연과학이에요. 우리의 DNA가 만들어낸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지의 세계에 관련된 거지 지식의 세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지식의 세계도 있습니다. 이게 인지가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은 다 지식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그러나 문학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숭실대학교를 두 번째 다루게 되는데 저번 시간에는 제가 25분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독해에서는 철학을 다뤘죠. 그 철학에서는 막스주의, 그렇죠?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배웠어요. 이데올로기 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인다. 철학은 나 관련 없어. 이거 생활 영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공산주의, 민주주의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투표 이거 철학인가요? 그거 생활 영어예요. 철학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생활 영어입니다. 지금 이 문장은 테니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자, 테니스는 생활 영어인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활 영어 아닐 수도 있죠. 관심 없으니까. 그러나 또 생활 영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생활 영어라는 것 자체가 분야가 딱 정해 있는 게 아니에요. 밥 먹자, 똥 싸자. 이게 뭐 생활 영어입니까? 그런 거 갖고 우리 생활 영어라 말하지 않죠. 뭐 뉴스를 보거나 당연히 뉴스는 생활 영어에 들어가지요. 우리가 뉴스는 안 보는 사람 없으니까. 철학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관심 있으면 들어가는 거고 관심 없으면 안 들어가는 겁니다. 테니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야구 관심 없는 사람도 야구 몰라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베이스가 뭐고 스트라이크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생활 영어라는 것도 되게 웃기는 거죠.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생활 영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배우는 수능어 생활 영어인가요? 생활 영어입니다. 숭실대학교 들어간 이것은요 생활 영어입니다. 테니스니까요. 테니스 설마 생활 영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참 대학교 시험을 보시면 알겠죠. 수능도 마찬가지지만 철학, 뉴스, 테니스, 야구, 스포츠, 예능, 미술 다양하게 나옵니다. 정말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저는 철학이 더 쉬워요. 왜? 테니스는 어려워요. 읽으면서도 확 다가오지 않았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테니스를 잘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라는 것은 단순한 단어를 안다, 모른다 하더라도 그 단어가 또 어떤 분야에 가서는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야구에서 스트라이크 아웃과 일반적으로 스트라이크는 치다 뜻이거든요. 야구 스트라이크 아웃은 스트라이크 받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건데 그런 전문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식의 세계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알아야 되죠, 당연히. 문제를 쭉 읽고 나서 마음에 확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답을 골랐을 때 약간 애는 먹었겠죠. 확 다가오진 않았으니까. 그러나 푸는 데는 지장은 없었어요. 그게 영어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테니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생활 영어일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지식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도 이 테니스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해석을 해 나가겠는데 물론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예, 모든 분야를 다 독해 잘해야 된다? 영문학과 학생들이 하는 말인가요? 예, 문학 아닙니다. 우리는 영어를 하는 거예요. 진짜 영어는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테니스를 알아가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뭐 그 정도 선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해석이 안 됐다고 화내거나 막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답을 맞추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그리고 생활 영어는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 암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누가 스트라이크 같은 거 아웃을 뭐 암기를 통해 배웁니까?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거죠. 이제 우리 테니스에 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테니스는. 그래서 아마 해석이 되게 이상할 수도 있어요. 껄끄럽 거예요. 저 스스로도 강의하기 굉장히 껄끄러운 부분이에요. 완벽한 인간은 없으니까요. 가죠. 자, 나탈이라는 사람이 있나봐요. 나달. 라파엘 나달. 이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탑 플레이어인가봐요. 지금은 12번의 프랑스 오픈 챔피언십을 갖고 있다. 뭐예요? 갖고 있다가 뭐지? 느낌상 아셔야 돼요. 아, 12번 오픈 프랑스 챔피언십을 12번 이겼구나. 그리고 하나의 관점에서는 로저라는 사람, 뭐 노박이라는 사람, 나달이라는 사람이 온대요. 올 때까지는 이 피터 샘프라스라는 사람이 그랜드슬램 챔피언십 위너였다는 거죠. 이 사람이 으뜸인 거예요. 올 타임. 그러니까 역대에서 토탈 14번 이겼대요. 이 사람은 12번, 이 사람 14번. 최고네요. 자, 어느 날 일요일이었어요. 바람과 비가 밀었나 봐요. 근데 그게 플레이를 방해했어요. 이곳에서. 이게 장소겠죠? 며칠 동안 방해를 했어요. 그리고는 양보했다? 다시 말하면 바뀌었다는 얘기죠. 편안한 파리의 봄 시즌, 봄 스프링 타임의 웨더, 계절로 바뀌었어요. 그때 나달이 도미닉 팀을 6대3, 5대7, 6대1, 6대1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또 날씨가 맑아지는 그런 시즌이었고, 하여튼 그래서 이겼어요. 하여튼 간에 이겼습니다. 땅은 젖어 있었겠네요. 아무래도 여러 더 많은 관점에서, 그러니까 다각적인 관점에서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는 이것은 랍사이드, 일방적인 게임은 아니었다는 거죠. 스코어 라인이 보여주면 일방적인 게임 가죠. 보시면 그게 보여주듯이 그렇게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첫 1시간은 그쯤 됐을 땐 좋았어요. 랠리도 길었고, 그리고 토끼발 굉장히 빠른 거죠. 아주 왔다 갔다 하는 발빠른, 그냥 서로 간의 어떤 스크램블, 막 이겼다 졌다는 그런 쟁탈전, 빠른 쟁탈전, 그리고 열정적으로 페이스나 위치를 바꿔가면서 완전 흙으로 돼 있는 완전 찰흙으로 돼 찰흙 뭐랄까요, 진흙으로 돼 있는 진흙탕 그런 코트의 테니스에서 얻을 수 있는 만큼의 최고를 얻었어요. 다음 1시간은 또 TM은 그럭저럭 또 나타나게서 한 세트를 또 얻어냅니다. 빼앗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 TM이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고, 분명 아마 어쩌면 그 세컨드 베스트맨들, 이 앞에 한 사람 빼고 나머지 다 세컨드죠. 두 번째가 가장 잘하는 사람들의 진흙으로 되어 있는 표면에서의 플레이, 그 순간 그런 플레이어임에도 불구하고도, 베스트맨의 플레이어임에도 불구하고도, 그렇죠? 이랬다는 겁니다. 심지어 파이널 2세트에서는 CM은 볼을 도달해서 그리고 볼을 쳤어요. 샷을 날렸어요. 분명 그에게 포인트를 줬어야 되는데, 그에게 점수를 얻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러지 못했어요. 점수를 내지 못했어요. 나탈에게는 안 됐던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TM이라는 사람은 챔피언십 레벨의 테니스 플레이어는 맞아요. 세컨드 베스트죠. 그러나 나탈 레벨의 테니스는 아닌 거예요. 이거 아마 그 테니스 장수 이름인 것 같아요. 자, 특정한 면이 있어요. TM 게임에는 특별한 뭔가 면이 측면들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그가 이기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비록 그는 그를 4번 진흙탕에서 4번 이겼고 8번 졌어요. 이 시합 전엔 그렇긴 했지만 하여튼 어렵게 만드는 게 있어요. TM은 바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가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셋업할 때 시간이 걸려요. 그의 라켓을 뒤로 쭉 당기나 봐요. 특히 몽을 준비할 때 그의 원핸드, 한 손 드라이브 백핸드를 시연하려고 할 때 꼭 뒤로 라켓을 뒤로 쭉 빼요. 그 시간이 그럼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는 그 어저스트먼트 스텝, 자신이
조절한 거죠. 자신의 조절한 바꾼 스텝을 딱 맞춰야 되고 다시 맞춰야 되고 그렇죠? 바꾼 스텝을 또 맞춰야 하고 그의 발을 단단하게 식물 씹듯이 땅에 딱 고정시켜야 됐어요. 이것이 나탈에게 추가적인 시간을 벌어줬어요. 그래서 코트 포지션을 다시 잡을 수 있었죠. 어떤 이유에 그가 이제 코트로 휙 하고 자신의 몸을 이동했겠죠. 이를테면 깊고 날카로운 앵글의 각도의 샷 때문에 저쪽 구석으로 확 몸을 당긴 후에 다시 포지션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시간이 줬으니까. 드보코빅이란 플레이어 같은 사람은 나달에게 그러한 시간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볼을 올라오자마자 잡거나 또는 크게 밸런스를 거부하는 중력을 거부하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밸런스를 거스르는 다운 더 라인 샷. 다운 더 라인 샷은 뭔지 모르겠어요. 전문 용어 같은데 다운 더 라인. 아마도 네트를 바로 넘는 건가? 하여튼 밸런스를 거스르는 다운 더 라인 샷을 정말 풀 스트레치로 전력으로 치임으로써 또는 빨리 볼을 잡음으로써 나탈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띠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은 띠엘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띠엘은 어떻게 되냐? 띠엠은 페더러가 지난 몇 년 동안 페더러처럼 띠엠은 나달의 서브, 그의 백핸드로 가는 서브에 고군분투했고, 특히 에드 코트란 말이 이게 알고 보니까 그 애드버타이즈먼트라고 해서 뭐 그런 것 같아요. 애드버타이즈먼트가 아니구나. 그 어드밴티지 코트라고 하더라고요. 어드밴티지 코트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뭐 테니스 칠 때 누가 유리하다는 것 같은데 누구에게 유리한 코트에서는 굉장히 아주 힘들어했다는 거죠. 왼손잡이의 슬라이스. 이게 슬라이스도 아마 치는 방법인가 봐요. 왼손잡이의 그러한 슬라이스는 미끄러져 나갔다는 거죠. 그에게서 그 앞에서 멀리 미끄러져 나갔고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 날에는 한두 번 정도 그래서 멀리 미끄러져 나갔고 한 번 이상 나갔고 TM의 발은 그래서 그걸 쫓다가 엉키고 나달은 계속해서 그러한 서브를 시연했고 끊임없이 그 시합이 언제 때까지 멈출 때까지. 근데 이게 멈추다는 해석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움직이는 게 멈추는 거예요. 자동차가 멈춘다는 개념이지 시합이 멈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연기한다는 안 맞겠죠. 천천히 간다는 뜻이군요. 천천히 간다 안 맞겠죠. 중단되는 거죠. 시합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시연을 했다는 거죠. 서비스를. 이 글의 톤은 어떤가요? 웃기나요? 아이러닉하나요? 분석적이죠. 굉장히. 사실이 아닌 겁니다. 띠엠의 플레이는 엑설런트 했어요. 맞아요. 잘해요. 그러나 충분히 나타를 클레이 코트에서도 이길 정도는 아니죠. 이건 맞는 거 같죠? 띠엠의 긴 셋업 시간, 그쵸? 그라운드 스트로크에서 그것이 나탈에게 시간을 줬죠. 스트라이크 백 다시 효율적으로 칠 수 있는 시간을 줬죠. 나달은 프랑스 오픈 챔피언십에서 12번 이겼죠. 맞고요. 나달이 TM을 쉽게 이겼다. 시작부터 쉽지 않았죠. 처음엔 아까 나왔듯이 아까 보던 잠깐만요. 자, 아까 보았듯이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었죠. 여기 그것은 그렇게 일방적이지 않았다라는 거, 그걸 설명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정답이 4번인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자, 굉장히 설명하기도 어렵네요. 제가 알고 있는 표현들이 아니어서. 자, 이런 겁니다. 생활영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다양하게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문 독해가 아니라 단어 암기가 아니라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라는 건 우리 인지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지발달에 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한, 언어를 어떻게 학습하는지 모르는 영문학과가 무슨 영어를 가르친다고 떠들어댑니까? 영어는 영어 자체를 가르칠 때는 자연과학으로 넘어야 돼요. 또한 생활영어, 그런 영어가 존재합니까? 우리나라 생활영어가 생활영어입니까?